안녕하세요. 종합관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인서울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중하위권 전문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을 조금 배제하고 권동응 아래 쪽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은 가톨릭대는 이제 서울 경기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제 간호약학의예가 있는데 간호학과는 작년에가 이제 89.4, 그리고 약학과는 97, 의예과는 99.7, 간호학과는 89.3이에요. 이 입시 결과는 영어를 미포함한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이제 단순 평균이고요. 환산 점수로 보면은 간호학과 인문이 664, 약학과는 702, 의예과는 727, 그리고 간호학과 자연은 662점이었습니다. 건국대를 보면은 건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제 환산 점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문과를 먼저 보시면은 이게 영어를 이제 포함한 환산 점수고 요거가 영어 미포함 환산 점수인데 그 국어 수학 탐구의 이제 단순 평균만 본다고 하면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이제 88.3으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아래가 1어 교육 86으로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지 한 2점 차이로 위아래가 이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제외한 국수 탐 평균의 이제 7컷이에요, 7컷. 그래서 제일 위에가 수의학과가 이제 96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가 작년에는 수학과가 84였어요. 그러니까 뭐 건대가 84로 갔냐가 아니라 이게 영어를 포함하면 이제 그 백분위가 84가 아니라 86, 87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제 고랬다 해서 근데 이제 요런 건 조금 낮긴 하죠. 수학과 수학교육, 식품유통이 일단 좀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영어를 제외하고 87 언더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경기대. 경기대도 서울 경기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요 학과들만 있는데, 작년에 요게 입시 결과는 이제 백분위가 80% 내외가 되네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가장 높았었던 거는 미디어 영상이 83이었고, 가장 낮았던 거는 관광 개발 경영이 81이었네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여기서 이제 그 환산 점수를 나오니까 우리 환산 점수를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평균을 한번 볼게요. 문과에서는 이제 8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았고, 가장 아래가 경영학부가 80.1로 가장 낮았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전자공학과가 82.69였고, 가장 아래가 이제 수학과가 77.95였습니다. 네, 올해 바뀐 부분은 요쪽 건축학과랑 여기 정보융합부가 이제 달라졌는데, 건축학과는 작년에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줬는데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융합은 수학이랑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줬는데 이게 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융합이랑 건축공은 점수가 이제 환산 점수에서는 제일 높아요. 왜냐면 얘네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근데 가산점이 폐지가 되면 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번 시즌에 조금 하락할 요인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대도 여기가 이제 평균 점수를 반영한 대학인데 그 입시 결과는 100분위 점수를 공개를 해줬어요. 일단은 문과에서 가장 높았었던 쪽에는 이제 AI 빅데이터 융합의 인문,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교차할 수 있는 학과였네요.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이 조금 위에 있고, 가장 아래가 이제 사회학과가 이제 100분위가 83.89가 평균에 81.7이 이제 7컷이라고 하면 요거가 이제 상당히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숭세단 라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광명상가보다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쪽에가 이제 이쪽에 사회학과예요. 그래서 학과도 선호하는데 점수대도 낮아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건축, 소프트웨어, 뭐 자동차 이런 쪽에가 88점 정도가 이제 평균이었고 가장 아래가 전자화학재료공학 이것도 여기가 이제 그 아래쪽에 있을 학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거들이 조금 이제 낮게 나와 있죠. 원래 낮아야 되는 누구냐? 뭐 나노전자나 이제 건설 시스템이나 요런 것들이 낮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조금 내려올 요인들이 있고 얘네들은 조금 올라갈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번에 신설이 가상현실이랑 데이터 사이언스가 신설이 있고, 글로벌 금융대학은 작년에가 평균이 85.3, 유아교육 86.7, 과학기술대학은 86.36이었어요. 근데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작년에는 이제 탐구를 고정을 시켜요. 탐구를 이제 25%를 고정한 다음에 잘한 거 30, 30, 15 요거였는데, 이제는 탐구 25로 고정을 안 하고 국수형 탐 중에 잘한 거 순서대로 35, 35, 20, 10 비중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보다는 유연하게 선발하는 대학이 덕성여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여기도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100분위 점수를 공개를 해요. 상위 80% 평균의 점수인데, 가장 위에가 이제 경찰행정, 이것도 이제 영어를 미포함한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평균입니다. 경찰행정이 가장 높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인문, 이것도 교차로 갈 수 있는 이제 요런, 그러니까 이과가 문과를 교차를 해도 막 생뚱맞은 학과로 안 가요. 뭐 상경계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이과가 열려주는 이제 이과의 학과 정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그 경찰행정이 가장 높았고, 가장 아래가 이제 불교학부를 제외하면 사회복지랑 철학과, 미컴 요렇게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랑 미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어야 될 학과가 아닌 것 같은데 꽤 낮아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요인들이 조금 있을 거는 같고, 뭐 북한학과나 아니면은 뭐 국문과나 아니면 요런 이제 문화재 요런 쪽에는 원래는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과에서는 가장 위쪽에가 약학과가 이제 97.34로 가장 높았고, AI 소프트웨어가 90.82, 전자전기가 90.18이었고, 가장 아래가 가정교육과가 86.55, 식품생명이 87.37, 생명과학이 이제 87.54, 이제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가, 그리고 동국대는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이 이게 있는데, 영어 반영 비율이 일단 줄어들어요. 영어 반영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 이제 입시 결과 하락할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5%가 들어갔다가 이제 그 반영 비율을 빠지면서 감산으로 이제 바뀐다. 이것도 이제 일단 입시 결과 하락할 요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덕여대는 동덕여대 이제 문과를 보면은 일단 얘네를 먼저 채널을 볼까요? 얘네들은 이제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94.8, 93.1, 영탐고정의 국수택일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과목 반영하는, 수학을 뺄 수 있는 문과 학과 중에 그 대학 중에 별로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문과에서는 작년에 입시 결과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경영학과, 국제경영, 문헌정보에서 이제 85.9였고요. 가장 아래가 국사학과가 82.5.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동덕여대는 탐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이제 줄어든 대학이라서 입시 결과가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었던 학과가 약학과가 97.5였고요. 그다음 응용화학이 86.8, 데이터 사이언스 86.5. 가장 아래가 식품영양이 84.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죠. 동덕여대 이과가 지금 막 거의 85, 86 정도가 나오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간 대학이 동덕여대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지대. 명지대는 이제 문과는 서울, 이과는 저기 용인에 있죠. 문과를 보시면은 이쪽을 봤을 때 디지털 미디어가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아래는 청소년 지도 아동학부가 이제 8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평균은 80% 초중반 정도 나오는데, 아까 동덕여대가 이과가 아마 80% 후반 정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특이한 거고, 이과는 이제 융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는 평균이 89.78에 88.63이 최저 점수였다. 그리고가 그 36대는 이제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평균 점수에서 가장 위가 사회복지가 87.88이었고 유아교육과가 86.55였어요. 네. 36대는 되게 특이한 게 가장 잘하는 거 위주로 40, 30, 20, 10을 반영해요. 그리고
한국사를 탐구 하나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원래는 좀 높아야 되는데 좀 낮게 나와 있죠. 원래 낮아야 될 쪽은 글로벌 한국이랑 뭐 영어 영문 정도가 좀 낮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높았던 게 약학과가 99.51,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간호학과가 92.33위에 나왔고, 물리치료, 이것은 이게 보건계열이 위에 있고, 건축학과가 89로 제일 높고, 컴공, 인공지능, 바이오 해서 가장 아래가 이제 식품영양학과가 86.65였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공학과는 올해 신설이고요. 그 다음에가 36대, 다음에가 상명대. 상명대의 이제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에가 이제 사범계열, 국어교육, 그리고 교육학과 영어교육이고, 여기는 이제 85에서 87까지가 평균이네요. 그리고 최저 점수는 한 84, 5 정도가 이제 최저고, 가장 아래쪽에가 이제 행정학부가 84.4가 평균이었고, 최저 점수가 82.6. 행정이랑 경영 정도가 조금 점수가 낮죠. 원래는 낮아야 될 쪽에가 이제 지적재산, 그리고 가족복지, 뭐, 요런 친구들이 좀 낮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높아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수학교육과는 이제 뭐 평균이 91.6, 생명공학 91.3, 휴먼지는 90.2, 뭐 90이 넘어가 상명대는 수학과학에 대한 가산점을 줘요. 그리고 영어 환산 점수를 상당히 높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 점수가 잘 나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잘 나와서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영어 한 5등급 학생인데 뭐 나머지를 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명대 지원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문과는 국어 40에 수학 10, 이과는 국어 10에 수학 40이죠. 입시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이제 경찰행정이랑 경영이 가장 높았고요. 평균 한 80 정도가 내었고, 아동학과가 이제 78로 가장 낮았어요.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컴공, 그리고 금융공학, 물류시스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가 나노화학 생명공학과. 나노화학 생명공학과는 여기 있을 학과는 아니죠. 이것도 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컴이랑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점수가 낮으니까 이 둘 중에선 올해는 얘를 좀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과기대. 과기대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가 문예창작. 문예창작은 작년엔 국어 40에 영어 25에 탐구 35 이렇게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뺄 수가 있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국어 40에 영어 30에 이제 수학 탐구 중엔 30 이렇게로 바뀌어요. 일단 영어 반영 비율이 25% 30%를 증가를 하죠. 그러면 영어 반영 비율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요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렇게 문이과를 원래 이과학과인데 문과로 선발하는 학과들이 이제 점수가 높죠. 그러니까 순수 문과 학과들은 이제 좀 점수가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 여기도 이제 영어를 제외하고 100분위 한 81% 정도가 이제 문과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이제 이쪽에가 86% 내외네요. 가장 아래쪽에가 안경과학과가 100분위가 81이었고, 그래서 안경과학은 뭐 항상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100분위 81이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100분위 84, 85 정도, 영어를 빼고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이 한 84, 85 정도가 나오면은 과기대를 지원할 수 있겠다. 올해는 영어 환산 점수가 이제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네요. 과기대 다음에는 이제 서울교대. 서울교대는 이제 뭐 대략 평균이 636점, 627이 8컷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여대는 이제 작년에 가장 이제 핫했던 대학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갑자기 세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으니까. 가장 위에가 뭐 첨단 미디어가 이제 94였고 교육심리학 93이었고, 가장 아래 입시 결과가 이제 독일 문화 콘텐츠가 90.67이 평균이었고,
89.67이 이제 최저. 그러니까 대략 거의 90%가 나와도 문을 못 닫았던 게 작년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여기 인문대학 그리고 메타버스 융합 컨텐츠 사회과학대학이 이제 신설 이제 광역 선발로 일단 바뀝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위에가 이제 자율전공의 이과가 평균이 96.03. 엄청나게 높네요. 가장 아래가 정보보호학부가 92.45고 이제 최저가 89.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엔 또 이제 과학기술융합대학이 또 신설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신설이 좀 많이 됐고 광역 선발이 좀 많이 돼서 근데 이 나군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광역 선발이 많이 돼요. 가군 나군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 문과는 여기가 100분위가 87, 사회과학도 87, 미디어 콘텐츠 88, IT 융합 86, 엄청나게 높네요. 이거 여튼간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 반영에는 원래 이렇게까지는 높지 않았는데 작년에가 전체적으로 높았어요. 성신여대는 여기 성신여대 문과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학과별로 선발을 안 해요. 문과가 이번에는 문과에서가 요런 학과들 인문융합 계열로 통합 선발을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사회과학 계열로 이제 통합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간호학과랑 사범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 인문융합 계열, 사회과학 계열로 이제 통합 선발하고, 원래 문과는 가군에서 선발했는데 이제 여기 사회과학 계열은 이제 나군으로 일단 옮겨와서 선발을 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가장 높은 게 이제 간호학과가 88이었고, AI 융합 86, 바이오 생명 84. 가장 아래가 이제 융합 보안이 82.9였는데, 여기도 이제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어요. 바이오 생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탐으로만 응시했는데, 이제 사탐 과탐이 지원이 가능하고,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10% 준대요.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과탐2의 가산점을 5% 줬는데, 이제는 과탐의 가산점 10%를 주고, 바이오 식품공학과는 작년엔 과탐으로만 지원이 갔는데 사탐 과탐 지원이 가능하면서 과탐의 10%, 요게 수학 핀테크 같은 경우는 수학 가산점 20%를 폐지를 하고 과탐 가산점 10%, 그리고 청정융합이랑 화학에너지는 이제 과탐 고정에서 사과탐 열리면서 과탐의 10% 가산, 바이오헬스는 과탐의 10% 가산. 일단은 하면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가 올라가겠죠. 그쵸? 일단 뭐 간호학과야 뭐 이거 폐지하면 얘는 좀 더 내려갈 테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수학 핀테크 같은 경우는 수학의 20% 가산점을 폐지하니까 이건 내려가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가산점을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니까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이제 광역 선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애들이 이제 여기가 얘네들은 이제 경상계열 통합 선발, 얘네들은 이제 인문사회로 통합 선발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과 입시 결과는 대략 국수탐 평균,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하고는 100분이 83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광역 선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IT 계열, 얘네들은 IT 계열 통합 선발, 얘네들은 공과 계열로 통합 선발, 여기는 이제 자연생명 계열로 통합 선발. 여기는 이제 영어를 포함하지 않고는 100분위가 이제 82.3 정도가 나왔네요. 세종대 다음으로는 숙명여대. 숙명여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사회심리학과가 100분위가 88.38. 이것도 영어를 제외한 단수 평균입니다. 가장 아래쪽에가 경제학부가 84.75. 경제학부랑 뭐 홍보 광고가 점수가 이렇게 낮은 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어, 어문 계열보다 낮은 뭐 교육학부, 홍보 광고, 경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위쪽에가 약학부가 이제 96.25, 화공생명이 89.1,
가장 아래가 수학 통계인데 이거는 이제 단순 평균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수학 통계는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50%인 학과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평균을 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환산 점수를 봐야 되는 거지 얘를 볼 필요는 없다. 여튼간에 작년에 이제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선발하니까 대략 100분위 한 87 내외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가 숭실대는 작년에 이제 문과의 입시 결과에서 가장 높았었던 쪽은 사회복지가 제일 높았네요. 사회복지가 85.5를 가장 높았고, 가장 아래가 중어중문이 이제 82.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를 미포함한 이제 단순 100분위인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가 컴이 88.2, 소프트웨어가 87.2, 글로벌 미디어가 86.4 이런 쪽에 가장 위였고, 가장 아래가 화학과 산업정보 그리고 이제 물리가 이제 84 라인이네요. 화학은 이렇게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는데 작년에 좀 많이 내려왔다. 원래 아래쪽에 있어야 될 친구들 이제 뭐 물리나 뭐 건축이나 이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숭실대 다음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비중이 5% 증가하고 탐구 비중 5% 감소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이과 이제 수학 점수를 다 뺏기는데 수학 점수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은 별로다. 그러니까 의예과가 작년에 98.83, 문과의 의예과가 가장 높았고 가장 아래가 초등교육과가 87.67이었습니다. 이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의예과가 98.5였고 가장 아래가 과학교육과가 89.67 정도로 나왔어요.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높았던 게 역사교육, 영어교육이 100분이 83, 80 정도가 나왔고 가장 아래가 사회복지가 그러니까 100분이 76에 최저가 5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최저가 거의 막 75% 정도 나왔는데 이 생뚱맞게 혼자 58 찍어주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신학과가 100분위가 78이 평균이고 최저가 74였는데 신학과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성서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의 학과가 그러니까 여기 그 성서대에서는 간호학과보다 컴이 더 높은 거는 반영 비율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세 과목이고 여기는 국수형 30, 30, 30에 탐구 10%여서 여튼간에 이제 간호학과가 78.4가 평균이었고 74.1이 최저였다.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가장 높았었던 거는 이제 상상력 인지학부 여기가 이제 그 나누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100분야 89% 정도가 상상력 인지학부였고 나머지에서는 82%, 81% 정도. 그러니까 상상력 인지학부는 잘한 거 위주로 40, 30, 20, 10을 반영하는 유일한 학과예요. 그 한성대에서. 이과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IT공과대학이 83, 그리고 AI가 82, 융합부안이 81, 올해 이제 미래 모빌리티 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가 나오는데, 홍익대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가장 높았었던 주제가 경영학부가 이제 89.6이었고요. 가장 아래가 영어영문은 82였네요. 그러니까 영어영문이랑 동어동문은 이제 여튼간에 국수탄 평균이라고 하지만 영어를 미포함해서 이제 단순 평균이라고 하지만 82, 84는 조금 낮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가 작년에 조금 점수가 좀 낮았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더 특이하게 이 기계 시스템 디자인이 이제 79.8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제 막 뭐 전자전기는 92가 나오고 건축학과 실내건축 막 89, 91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생뚱맞게 이 친구 하나가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환산 점수로 보면은 평균이랑 칠컷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기계 시스템 디자인은 요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충원인은 127명이 되면서 여튼간에 뭔가 꼬리가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79.83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평균이 거의 80도 안 나오는데 홍익대의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를 합격을 했었던, 뭔가 되게 특이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서 뭐 입시 결과만 본 게 아니라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봤어요. 뭐 광역 선발도 있었고 반영 비율이 바뀐 것도 있고 가산점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작년과 올해 무엇이 어떻게 잘 바뀌었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인서울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